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과 사전 환담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났죠.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어렵다며 정책과 예산의 대대적인 전환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국민 포기,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는데요. 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 보이콧을 하지 말자는 여야 간의 신사협정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3차례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국회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부탁드린다는 말만 5차례 했고 함께 해달라, 도와달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과연 야당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송강미술관이 안동 지역 최초로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잠시 후 송강미술관의 권재현 학예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되고 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폐교였던 곳에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송강미술관이 안동 지역 최초로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송강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강미술관의 권재현 학예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강미술관 큐레이터 권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송강미술관 안동 지역 최초로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송강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송강미술관은 둘 부부이신 정혜룡 이사장님과 김명자 시인님이 한 20여 년의 오랜 세월의 꿈과 정성을 담아 설립한 안동 최초의 일종 사립미술관인데요. 네. 네, 송강미술관은 1995년 3월 폐교된 송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설립한 자연 속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2023년 6월에 저희가 개관을 시작으로 송강미술관 소장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게 된 개관 특별기념전 어느 시인의 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관 특별기념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 송강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이제 새롭게 신축해서 건물을 이렇게 송강미술관을 개관을 하신 겁니다. 여기가 그 안동시 서우면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 한번 가까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동 최초로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먼저 이 일종 미술관이라는 게 무엇이고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종미술관은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하였는데요. 예,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네, 저희 송광미술관은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이렇게 구분돼서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었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 요건으로는 소장 작품 100점 이상, 학예사 한 분 이상, 그다음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서 미술관 등록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사립미술관으로 지난 10월 17일 최종 등록됐고 경상북도에 11번째로 등록된 사립미술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상북도에 11번째 등록된 미술관. 이게 이제 1종, 2종, 3종 뭐 이런 미술관이 있나 보네요. 종별로. 네. 일종이 이제 규모와 1종, 2종이 있습니다. 규모에 1종,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1종이 규모가 좀 더 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예사도 한 명 이상 꼭 있어야 되고 소장 작품이 100점 이상 있어야 되는 100점 이상 있어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걸 갖춰서 이제 일종 미술관이 됐다. 안동 최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일종에 만족하기 위해서 아예 건축이나 신축으로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7년이란 세월이 걸리셨다고 하세요. 그렇군요. 네, 원래 오픈하게 됐습니다. 안동에 일종 미술관이 그동안에 없었군요. 네. 예, 그것도 좀 박물관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미술관으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송강미술관 관장은 이제 안동 문인협회 김명자 시인께서 이제 맡고 계신데 송강미술관이 탄생하기까지 김명자 시인 그 부부의 역할과 공이 아주 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강미술관은 일종 사립미술관 등록이 있기까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두 분의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는데요. 정말 많은 공이 크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송강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1995년 3월에 폐교가 되고 그 부지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학교 건물은 모두 철거가 되고 건축가이신 정혜령 이사장님, 그다음 시인이신 김명자 관장님의 오랜 세월의 꿈과 정성을 담은 미술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송강미술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김명자 관장님께서 그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작가분들의 전시회나 개인전, 다양한 아트페어 등 거기에서 구매하신 작품들과 또 작가분들의 기증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느 시인의 꿈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시인의 꿈의 전시는 시인이신 김명자 관장님이 그동안에 꿈꾸셨던 공간과 작품을 통해서 꿈을 이룬다는 컨셉으로 개관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보실 수 있으면서 평면, 입체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들을 보실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꿈이라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어느 시는 김명자 관장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송강미술관은 이제 미술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대 시설도 이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미술관은 미술 작품 전시 외에도 하회탈 전시관과 떡살 전시관 그리고 안동 문학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장님이 취미신 수집이라는 걸 통해서 미술관, 그다음에 떡살관, 하회탈 다양한 책들로 다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그걸 증명하듯 30년 동안 모아두셨던 떡살들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셨던 떡살 문양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민속품들인데요. 다양한 가문들의 존엄. 떡살이라는 게 그건가요? 왜 떡에 그 모양 내려고 이렇게 찍는 거 떡 위에 절편이라든가. 절편. 떡을 그냥 드신다기보다 이제 정말 그 문양, 문자, 다양한 이미지들을 살려서 그 가문의 존엄을 지키고 이웃을 나눠 먹으면서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이제 관장님이 직접 모으셨던 민속품들을 이제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관장님의 뜻깊은 떡살 전시관이 떡살을 이제 하나 둘 이제 이렇게 모으셔서 총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떡살이? 저희가 수량을
다 아주 알려보지는 많습니까? 않았는데요. 네, 웬만한 박물관의 떡살 공간은 많아봐야 아마 20개, 30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그 이상의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수장고에는 더 많은 떡살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서요. 향후에는 떡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할 만큼의 수장을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전시가 되겠군요. 떡살 전시. 이거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회탈 전시관도 있다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하회탈이 국보이고 이제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안동의 자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이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저희가 미술관인 만큼 현대미술과 응용이 되면서 그 사진작품, 도자기로 만들어진 입체작품, 그다음에 정말 장인이 만들어주신 목각탈, 그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영상 자료까지 저희가 하회탈에 대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상설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동문학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인이시자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관장님이 그동안 이 또한 한 30년 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시집, 수필집 등 다양한 문화 작품들의 도서관 개념이라기보다가 아카이브 공간,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동 지역의 문학단체 및 문학지들, 안동 출신의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창간호들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안동 문학관 공간입니다. 예, 그렇군요. 송강미술관, 그러니까 미술품 전시,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하회탈 전시관, 떡살 전시관, 안동 문학관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대 시설도 있습니다. 자, 올해 6월에 개관하셨다고 이제 뭐 넉 달, 뭐 5달째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에 처음 생긴 미술관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셨는데요. 네, 관장님을 비롯해 미술관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고 꿈꿨던 만큼 개관을 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관람객 분 중에 박명록에 내 인생에 처음으로 미술관에 와봤어요라는 감사의 글을 남기시는 걸 보시고 관장님이 너무 고생을 잊으실 만큼 기뻐하시는 모습도 봤던 게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미술관 학예에서 하시니까, 저처럼 뭐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제 미술관에 가잖아요? 그 미술 작품 이렇게 감상할 때요. 네. 이렇게 일반인들은 어떤 관점을 두고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좀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은 그 기획 전에 전시 주제가 있을 거고요.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다가가게 되시면 뭔가 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은 전시장에 가셔서 한 작품을 마음에 담아 두신다 생각하시고 관람을 한번 해보시면 그 한 작품을 찾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심도 있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한 작품을 찾으셨다 하면 향후에 그 관련된 작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비슷한 장르의 작품들을 자꾸 찾아보시면서 미술과 자연스럽게 친해지시면 그 또한 전시를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작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점을 어쩔 수 없이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미술관 가면 이제 전시된 작품 뭐 수십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1등 작품을 고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관람을 해라 이런 말씀. 찾으시면서 취향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송강미술관의 향후 발전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소장 작품 전시 컨텐츠를 바탕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대한민국 미술 작가분들, 예술 단체분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작가분들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활성화되는 만큼 분야별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지역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을 기여하면서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인프라까지 좀 구축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많이 애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은 되게 거창한데 열심히 노력하는 종합미술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동시 서후면에 개관한 송강미술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권재현 학예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 오늘은 이태원 참사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 이제 직접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추모 게시판의 지킴이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이거 먼저 좀 궁금하네요. 아니, 이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소속되는 대학교 민주동호회가 28일 날이 이제 분향소와 게시판 지킴이 하는 날이었고요. 회원으로 자원봉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저 게시판에 작은 쪽지에 짧은 글 남기고 게시판에 붙이고 가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참 동안 고민하시다가 미안합니다. 딱 5글자만 쓰시고 가시더라고요. 무엇이 미안할까? 아마도 그렇게 쓰신 분은 정말 1년이 지나도록 사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냥 오히려 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신 미안하다고 써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시민들께 리멤버 1029라고 이태원 참사 8지를 나눠드렸거든요. 추모 리본과 함께 나눠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안합니다. 딱 5글자. 예. 그 외에 또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모든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럴 겁니다. 예. 자, 이제 뭐 28일이니까 그 추모제 그 전날 이렇게 다녀오셨고 혹시 그 당일에도 추모제 직접 참석하셨나요? 그 현장에? 당일에도 추모제에 전 참석해서 뒤에서 이제 참관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이제 그 우리 유가족분들은 보라색 그 점퍼를 맞춰 입고 행사에 참가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셨는데
오후 3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등에서 본대가 열린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을 했고요. 이 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하고 외국인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셨고, 추모 공연할 때도 유가족들 행사 내내 눈물 흘렸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개인 자격으로 인유한 혁신위원장 등 몇몇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렇군요. 예, 그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뭐 극구 개인 자격이다 이걸 뭐 강조하면서 예,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뭐 무슨 봉변을 당했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 참석한 다른 시민들이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안 된다고 뭐 심한 말을 하고 충돌이 있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 자리가 정치 집회가 아니라 추모하는 자리라서 다들 이제 자제하기를 이제 권했고 그렇군요. 말렸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추모 집회지 정치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인유한 위원장 비롯해서 이제 여당 측에서도 몇몇 그 인사가 뭐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 정책위의장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몇몇 참석을 했고 하지만 또 어제 오늘 계속 뜨거운 얘기거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왜 이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가 한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했다는 건데, 예. 근데 이게 말이 많아요. 많습니다, 정말. 예, 어제 오늘 계속됩니다. 예. 성북구 소재의 영암교회를 찾아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암교회에서 세월호 1주년 추모 예배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영암교회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다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여기를 빌린 거죠. 빌리고 추모사를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다른 신도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참모들 앉혀놓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안 되고요. 추모했다라는 것을 연극한 거 아니냐, 기획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참모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 살면서 그러니까 29일 날 한 얘기죠.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고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싸해져 버린 거죠. 어쨌든 이번 시민 추모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불참 사유로 정치 집회라는 점을 지목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데 유희동 정책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이년 혁신위원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굳이 이제 개인 자격이라는 것을 강조했네요. 예. 참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이 추모, 그 고인들 추모하려면은 그 유가족들과 함께 그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추모하는 이게 당연한 모습일 텐데 왜 따로 작은 교회에서 자기 참모들 앞에서 이런 뭐 위로한다든지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 저는 정치 평론가 분들께 좀 다 여쭤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정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될 수 있으면 정부 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월호를 입 밖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손목에는 그 엊그저께 시민들에게 나눠드렸던 이번 이태원 참사 팔찌와 함께 세월호 참사 팔찌가 있거든요. 제 TV 출연할 때 방송국에서 욕을 합니다. 세월호 팔찌 좀 안 보이게 좀 숨겨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세월호라는 단어가 밖에 나오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예전에 광우병 소고기 사태도 이명박 정권의 트라우마였고, 이 박근혜 정권한테는 세월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된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할 액션은 없고 거기 가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기획 예배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트라우마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를 이제 유족들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글쎄요, 트라우마는 계속되지 않을까, 집권 내내. 집권 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쉽네요. 좀 털고 가야 될 텐데. 아니,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 때도 내내 그것대로 트라우마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자, 이태원 참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일 같은데. 자, 1년이 지나도록 여당에서 이제 재난안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국민의힘 박정호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29일 나온 겁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안이한 안전대책과 미흡한 초동대처, 미숙한 현장 대응, 보고체계 붕괴와 안전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라고 정리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책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9월에 행안위를 통해 통과했고 다른 안전관련 법안도 상임위 계류돼서 발이 묶인 상황이다.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현실이 부끄럽다고는 얘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진상 규명이 곧 애도다, 추모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유가족들의 의견일 텐데요. 유가족들 요구사항이 지난 사고 후 49일 추모제에서 6가지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고요. 예,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반복된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첫 번째, 11월 20일, 작년 11월 20일 첫 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 요구 6가지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라는 겁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이태원 오늘 방문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자 그리고 거짓 해명하는 자는 무관용으로 엄청 문책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을 해라. 이 책임 규명의 과정을 유가족들의 투명하게 설명해라. 유가족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였고요. 네 번째로는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유가족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추모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6번째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이라는 거죠. 이거 저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2차 가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족들 앞에서 북한이 저지른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2차 가해죠. 여기에 대해 정부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마련을 해라.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6가지를 지난 2022년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발표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인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 책임 규명, 진상 규명, 소통 보장 등등 제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당연한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깝고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요. 마지막 이번 이태원 참사 우리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추모 게시판 지킴이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쪽지를 써붙이고 왔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설명을 듣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하. 많은 시민들은 부끄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책임자 대신했어요.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하자라고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저 연대의 정신, 공감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꼬리 자르기 했던 하위직 책임자들만 처벌한 이 상황을 제대로 미래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외신들도 비판하고 있고요. 기회가 딱 됐는데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선에서 그런 국정 운영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여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가장 그 첫순위에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자, 오늘 이렇게 이태원 참사 1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또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